페이지 343페이지 신고 내용 조사인데, 자, 신고 내용 조사만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신고 내용 조사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번호가 3번이죠. 3번. 네, 신고 내용에 관한 조사. 자, 신고 관청이요. 신고를 받았죠. 그러면 그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다. 그럴 수 있죠. 누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거래들은 다 이제 5개 신고됐는데 이 거래는 3억이 신고됐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네. 그러면서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고인한테 첫 번째 신고의 내용을 이제 누락이 돼 있으니까 보완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이때 이제 관련 자료. 이 관련 자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가 이제 거래 계약서라는 게 있지. 거래 계약서. 두 번째가 거래 대금 지급했다고 하는 증명자료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요거 두 개가 이제 관련 자료라 볼 수 있는데 요걸 구분에 대한 이유는 제재가 틀립니다. 제재가.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가 그래요. 외의 자료 아닌 걸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가 있는데 제재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에 이제 어떤 게 있냐, 요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입금표예요. 입금표. 입금표가 제일 확실하죠. 입금을 했으면 그 입금표 나올 거 아니야. 아니면은 통장에 찍혀 있습니까? 통장 사본이죠. 자, 두 번째가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뭘 받았냐 하니까 대출을 받은 것이다. 아니면은 주식 아니면은 정기예금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금에 대해서 만기 수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는 해약을 한 것이지. 네 번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같은 거, 채권 같은 거 처분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매도인한테 줬어. 매도인한테 거래대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이거를 예금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 이 말이야. 매도인의 다른 용도, 타용도 지출 증명 자료.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무슨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다 이 말이지. 서로 제재가 틀립니다. 자, 이 정도 보고 자 한번 밑줄 꺼볼게요. 자, 343페이지에 신고 내용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 신고 관청이 밑줄 긋고 자, 끝에 신고받은 내용 있죠? 자, 긋고 그다음에 누락돼 있다 아니면 그 밑에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신고 내용 보완 나오죠? 하게 하거나 아니 그 밑에 줄 보시면 거래계약서가 있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있죠. 요런 자료 같은 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때 밑에 조문에 보시면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에 어떤 게 있냐 나와 있잖아요. 자, 1호에 보시면은 거래계약서 사본이죠. 요건 이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라고 볼 수 있겠고 2호부터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입니다. 밑줄 꺼볼게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그대로 있죠. 가에 보시면은 대출 받았다. 나에 보시면은 정기예금 만기 수령 또는 해약 있고 다에 보시면은 주식 채권 처분 있어요. 그리고 4호에 보시면은 자, 매도인한테 거래대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뭐 했냐 보니까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자, 그래가지고 밑에 조금 밑에 양가로 2번이 나오죠.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 조사를 했다. 밑줄 꺼볼게요. 신고관청이 조사를 했죠. 그러면 조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조사 결과를 갖다가 밑줄 꺼보세요. 특광도, 특시, 특도
5명입니다. 특광도, 특시특도 이 5명을 시도지사라 그래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내용 조사에 보고란 말이겠지.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보고를 받은 특광도, 특시특도는 이 말이에요. 특광도, 특시특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두 번째 줄에 이걸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여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취합하여 매월 1회 이걸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전자문서에 한 보고도 포함이 돼 있다. 보시면 돼. 자, 그 양가로 4번은 뭐냐 보니까 신고 내용 조사를 예전에는 신고 관청만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국장이 나왔습니다. 국장이 밑줄 꺼볼게요. 양가로 4번. 국장이 끝에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5번에 관한 규정이 이제 신설된 거죠. 국장 및 신고관청은 자, 그러면 국세라든지 지방세 같은 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그런 자료 있어요. 그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장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그 요청에 응해야 되겠죠. 요거는 틀리게 안 나와. 그냥 나오려고 하면 오른쪽만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양가로 6번이에요. 오른쪽에. 국장 및 신고관청이 어떻게? 국장 및 신고관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법률이 있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다른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다가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똑같죠? 뭐 관련 자료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신고필증은 언제 주느냐 보니까 첫 번째 줄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신고필증은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법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법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신고서 등이 다 제출된 때에 뭐가 된다고요? 신고필증을 마지막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발급을 해주겠다면 지체 없이 발급. 그러니까는 첨부 서류 같은 건 다 제출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신고필증을 준다 이 말이야. 분리 제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격 검증을 한번 바로 볼게요. 이 거래가격 검증은요, 구축 운영을 누가 하는가 보니까 국장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밑줄 긋고요. 신고받은 내용이다 아니면 그 밑에 줄에 공시된 토지 주택 가격 그 옆에 부동산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국장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검증 체계를 누가 활용하는가 하니까 뒤에 나와 있어요. 신고관청이라고 돼 있죠.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신고관청이 옆에 검증체계 활용 나오죠. 해서 적정성을 검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검증 결과가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에 그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하는가 보니까 세무관서의 장에 통보한다. 그럼 세무관서의 장은 이것을 국세, 지방세, 과세 자료를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도 의무예요, 의무.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의무가 됐죠, 최근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 원칙적인 해제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이걸 합쳐가지고 해제 등이라고 해요. 해제 등이 된 때, 해제 등이 된 경우에 해제 등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똑같이 30일 이내에 똑같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마찬가지겠네. 그 밑에 줄에 일방이 이제 신고를 거부하죠. 그러면 그 밑에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맞다. 그런데 양가로 2번을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개업이 중개를 한 거잖아요, 원래. 개업이 중개했으니까 거래 신고도 개업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업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지 등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로 개업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해지 등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고?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개업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할 것 같으면은 공동중개면 공동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 그럼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라고 조문에 나와 있어요. 조문에. 자, 조문에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자,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은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자, 해제 등 신고서라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에다가 어떻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한청에 제출을 해야 한다. 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2항에 보시면요 끝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 등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말은 하는 자는 하면은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해지 등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겠죠. 그것만 해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래잖아요. 그게 1호, 2호에 나와 있는데 1호가 뭐냐 하니까 판결문과 같은 자 판결문과 같은 해제 등 확정사실 입증서류라고 그래요. 판결문과 같은 해제 등 확정사실 입증서류.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되겠지. 해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혼자 신고하느냐? 단독 신고 사유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인 신고를 거부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되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3항에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신고한청에서는 두 번째 줄이에요. 해제 등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한다고? 더 지체 없이 발급해주겠다 이 말이지. 그런데 4항을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뭘 한 것이야?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뭐 한 것으로 봐요?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자계약을 통해서 해제 등 신고를 했어. 그러면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해제 등 신고서를 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정정신청이랑 뒤에 변경신고 요거는 다음 순한테 한번 볼게요. 다음 순한테. 자, 350페이지 금지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자, 이 금지행위는요,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막 이렇게 금지행위를 물어본 적은 없는데, 뭐랑 같이 연결되어 있냐면, 제재 있죠. 제재, 과태료랑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5가지가 있어요. 금지행위가. 첫 번째 보세요. 1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하는 행위. 당연히 누가 요구하겠어? 거래 당사자가 신고 요구하겠지. 거래 당사자가 신고 좀 하지 말라. 아니면 거짓으로 좀 신고를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행위.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제재가 연결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2호. 두 번째 줄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거지. 되겠지? 뭐 신고 의무자든 아닌 자든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돼. 세 번째 보세요. 거짓으로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해지 등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조장 방조. 자, 4호, 5호가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자, 4호. 자, 첫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요. 가로 안에 신고의 대상,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고한 것이야. 거짓으로, 허위로. 자, 5호에도 마찬가지. 자, 해제 등 신고,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허위로 해제 등 신고를 한 것이에요. 자,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다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금지 행위다 이 말이고. 자, 오른쪽에 타 제도와의 관계, 이것도 우리 시험 많이 물어봐요. 좀 물어봤다고 돼 있네. 자, 양가로 2번을 보세요. 거민 면제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제도 이전에요. 등기를 하려고 하면 계약서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이 계약서에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가가지고 도장을 받아요. 그 계약서에 어떤 서류 같은 거 있죠.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검인을 받아가지고 매매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가지고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거를 거민제도라 그래. 그거를 거민제도. 다른 말로 거민계약서라고 하지.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부터 신고 필증을 발급받잖아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갖다 주면 돼, 등기할 때. 그러니까는 검인계약서를 갖다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뭐 한 것으로 봐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뜻이죠. 자, 양가로 3번에 토지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제도가 틀립니다. 토지거래 허가랑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도의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허가를 받더라도 뭐는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잘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거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뭐는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거의 다 됐죠? 자, 제재가 지금 이제 크게 여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신고를 아예 안 한 사람이에요. 신고를 아예 안 했다. 물론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이지. 신고를 아예 안 하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번째 보세요. 해지 등 신고도 의무이기 때문에 해지 등 신고를 아예 안 했다. 해지 등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뭐라 되어 있냐니까 그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 이거 아까 본 적 있죠? 요 금지에 들어 있었잖아요. 여기 500만 원이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네 번째 보세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두 번째 줄에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거. 이것도 아까 금지에 들어 있었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자, 5번을 보세요. 끝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외라고 들어갔죠. 외의 자료 거래 계약서로 적어놨잖아. 이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거짓 제출한 것이에요. 그럼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가지.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최근에 2개가 들어간 거지.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1번, 2번을 묶어야 돼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가 아니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거짓 제출하거나 2번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끝에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아까 금징이 들어있었죠? 이게 3천 이하라는 거예요. 세죠? 자, 4번에 보시면 마찬가지 두 번째 줄에는 해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등 신고를 한 것이에요. 이것도 금징이 들어있었죠? 3천 이하입니다. 자, 이제 양가로 3번 보세요. 취득가액의 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같은 표현이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같은 표현이에요. 뭐 한 사람?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신고가 의무자든 의무자가 아니든 간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라는 소리예요. 셉니까? 세죠. 자, 취득가액이 5기다. 그럼 뭐 얼마? 2,500. 바로 나오네, 그죠? 어디 가면 250만 원. 아니에요. 2,500이에요. 셉니다. 자,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과태료 부과 통보라는 말 나와 있잖아요. 과태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해요. 신고관청이 해야 돼요. 신고관청이 자기한테 신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할 거 아니에요.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그 부과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부과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사무소관할 등록관청에다가 통보하래요. 자, 신고관청이랑 등록관청이 같은 곳일 수도 있지만 다른 곳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고관청이 부과했으면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하래요. 자, 여기까지고요. 넘어갔어. 다 넘어가시면 돼. 자, 358페이지에 과태료에 관한 자진 신고에 대한 감면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과태료 금액 있죠. 요거에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과태료 내용하고 과태료에 대한 자진 신고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있죠.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부분이 조금 확실하게 잘 돼 있으면 거기랑 거의 똑같아.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지. 한 번 더 부동산 거래 신고 좀 하고 그 다음 보는 게 더 수월해요. 넘어가서 여기서 지금 다 조문만 실어놨잖아요. 이 책의 특징은 조문을 갖다가 실어놨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 회색이 다 조문이에요. 회색이. 다다음 주에 가면 뒤에 가면 더 심해. 뒤에 가면. 자, 책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책을 이렇게 만들면 이거 누가 사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 학원이니까 그냥 이제 쓰는 거지. 그죠? 서점에서는 이렇게 만들면은 일반인들 그냥 서점에서 뭐 산다 그러면 이거 사겠어요? 자, 하여튼 누가 만든지 모르겠다만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안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책 이거밖에 없는데 어차피인데. 일단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3, 4월 달까지는 봐야 돼. 4월 달까지는 한 수란 더 돌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 요약지를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갔어. 토지거래 허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지금 오늘 보진 않겠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양이 좀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토지거래 허가를 봐요. 토지거래 허가만 해도 양이 많아요. 자,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외국인 특례를 볼게요. 외국인 특례가 몇 페이지 나오냐니까 403페이지. 외국인 특례. 우리가 법 조문 순서 자체도 외국인 특례가 먼저 나와. 법 조문 순서 자체도. 순서가 이제 원래 외국인 특례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 게 맞아. 자, 외국인 특례부터 먼저 볼게요. 403페이지.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인데, 자, 좀 길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 외국인이 중요하다. 그렇죠. 외국인이 중요하다. 또 특례가 중요하다. 특례 또 취득이 중요하다. 또 등이 중요하다. 그렇죠. 또 관할은 안 나오네. 그죠? 관할은 부동산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는 요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 파트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무래도 취득이에요. 취득이에요. 무슨 외국인 취득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취득인데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취득 안 하고 파는 거지. 파는 거 양도. 그리고 뭐 지상권, 지역권, 다른 거 전세권, 저당권 같은 거 있잖아요. 임차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건 외국인이 무조건 뭐 하는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하는 경우예요. 취득하는 경우. 취득. 아시겠죠? 취득. 그래서 취득이 중요하다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방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이 외국인이 나왔죠. 외국인 등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외국인 등에요. 이 말이에요. 누구를 외국인 등이라 하는가 이 말이지. 요거 우리 시험 물어봐요. 지문에.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 단체로 나뉘어. 개인이랑 또는 법인 단체로. 개인으로서는 누구를 외국인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다 외국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 법에서. 되겠죠? 그러면 생긴 거하고는 관계없다. 생긴 거하고 관계없어. 자. 왜?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처럼 책이 있는데 외국인이 있죠. 누굽니까? 안현수. 맞아. 안현수 먼저 나왔다. 안현수. 안현수 이름이 뭐예요? 안현수 이름은 빅토르 안이에요. 국적이 뭐예요? 국적이? 러시아 국적이죠. 아직 러시아예요? 아직 러시아구나. 러시아 국적이란 말이지. 안현수가 있고. 그러니까 안현수는 좀 아깝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다 생각해요. 그죠? 안현수는 스케이트 잘 타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금메달 따고, 러시아 가서도 금메달 따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아닌가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나?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빙상연맹, 빙신연맹인가, 빙신연맹을 하더만은. 그래서 그 파벌 때문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안현수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깝다 생각한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원래.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단 말이지. 유승준이라고 있죠. 유승준이라고. 유승준. 유승준 이름 뭐예요? 스티브 윤가. 유승준이는 좀 그래요. 유승준이는 제가 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대. 좀 그래. 유승준은 제가 안 간다고 간다고 해놓고 안 간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지. 그 두 사람 말고도 좀 많이 있겠죠. 하여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인이다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법인 단체인데 첫 번째가 이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 법인이에요. 외국인 등에 들어간단 말이지. 당연하지. 외국 법에 따라 설립이 됐는데 이걸 국내 법인이겠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국내법에 따라 설립이 됐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원 있죠. 또는 구성원 있죠.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누구냐 보니까 외국인이래요. 외국인이래요. 국내법에 설립됐지만 그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딱 2분의 1도 포함되죠. 외국인이면 그거는 이제 외국인 등으로 들어가죠. 외국 법인으로서 들어가죠. 자, 세 번째, 이제 임원 나와야 되잖아요. 임원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이것도 외국 법인, 외국인이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자본금 있죠. 그 법인 단체에 보면은 자본금이 있고 또는 이제 의결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누가 보유하는가 하니까 외국인이 보유했다. 이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이냐 하니까 요 개인을 말해요. 개인. 이 외국인이 보유했다 이 말이고. 아니면 외국 법인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국 법인 단체를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보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보유하든지 아니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보유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어서 쓰면. 자, 여기서 사원, 구성원, 임원, 자본금, 의결권 5가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은 외국 정부래요. 외국 정부. 외국 정부 이렇게 나오면 외국인이에요. 자, 여섯 번째가 국제기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국제기구에 보면은 국제연합이라고 있어요. 국제연합 시험 나왔습니다. 국제연합 이렇게 나오면 외국인이구나. 그 전문기구, 산하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기구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외국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 2번이네.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이다 이 말이죠.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이래. 자, 여기 부동산 등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똑같은 거예요. 취득을 하려면 뭐 해라고?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외국인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득에 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대표적으로 뭐 상속이다, 경매다 이런 걸 말해요. 판결이다 이런 걸 말해요. 계약 외의 원인. 그 다음에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 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고 있으면 돼. 자, 첫 번째가 신고의 기한이 좀 각각 다 틀립니다. 자, 계약 같으면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하니까 계약은 계약 체결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냐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 며칠? 60일이 이내다 이 말이지. 이게 아직까지 60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처음에 60일을 했죠. 그때는 똑같았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었지. 그냥 헷갈리지 않지.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이죠. 근데 요 특례에 따른 신고는 60일이에요. 되겠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거래를 외국인 등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 외국인 등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까? 그거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또 해야 됩니까? 30일 이내에 했잖아요. 매매 계약 신고를.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또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까? 이 특례에 따른 신고를 또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한글로 본다 이 말이에요. 했잖아요. 중복되잖아. 매매 계약이라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서 먼저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고.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할 필요 없지. 했잖아요. 신고 의제가 된다 이 말이야. 그거 나중에 제일 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계약이냐 하니까 증여계약이에요. 증여계약하고 뭐 교환계약 같은 거 있잖아. 증여계약이다, 교환계약이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등이 증여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다 이런 거 체결해 가지고 취득하게 되면 60일 내 신고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이다 그러면 계약일이 없잖아. 그럼 뭐가 있냐 하니까 취득일이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다 이 말이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이 말이에요. 취득일로부터. 자, 대표적으로 자 상속이다. 그럼 상속 언제 취득해? 조심하셔야 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일이 언젠데? 누구 사망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상속인 사망일 하면 안 돼. 에이? 상속인 사망일은 상속인 사망하면 어떻게 너 상속 받을 건데? 피상속인 사망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상속이고. 경매다면 경매는 언제 취득해? 경락대금, 그죠? 뭐 경락대금 완납, 매각대금 완납. 돈 다 냈을 때 바로 취득합니다. 소유권. 경락대금 완납시지. 그러니까는 각 취득일이 있다고요. 그 취득일도 몇 개월? 6개월이네. 이 말이지. 계속 보유는 뭐냐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부동산 등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이후에 계속 보유하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외국인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외국인으로 변경돼야 되죠.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신고 기한이 기산일을 하고 기한까지가 다 틀리죠. 다 틀리잖아, 그거. 그 물어본다고 이거를. 그 다음에 신고 관청은 쉽잖아. 신고 관청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되겠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신고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어떻게 신고하는 거냐? 신고의 방법이에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한다 그러면 취득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걸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첨부한다. 계약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무슨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첨부한다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서 첨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만 제출했잖아요. 원칙적으로. 일반인 신고 거부할 때 막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거래계약 사본 첨부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바로 계약서를 가져가야 돼요. 계약서.
되겠습니까? 서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취득신고서에다가 여기는 계약서가 없잖아. 그러면 각 해당 서류가 있어요. 판결 같으면 판결문이겠죠. 경매 같으면 경락결정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돼 있어요. 합병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해당 서류가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계속보유 신고서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뭘 증명해야 돼? 무슨 서류? 외국인 바뀌었다고 변경 증명 서류예요. 첨부 서류가 다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대리인 신고. 그러면 대리인 신고하면 대리인 신분증 가져가야 되겠죠. 대리인 신분증에다가 플러스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하는데 첫 번째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누굴 대리하는 거야? 외국인 등을 대리하잖아요. 외국인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똑같다.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두 번째가 외국인 등의 신분증 사본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조치사항. 신고관청의 조치사항으로서 계약이다, 계약 외의 원인이다 그러면 취득 신고 확인증 요걸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준다. 그 다음에 계속 보유 같으면은 계속 보유 확인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주겠죠. 조치사항. 자, 위반했단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위반한 거예요? 위반. 신고를 안 한 게 위반했죠. 신고하긴 했는데 어떤 신고? 거짓 신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한 게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은 얼마냐 하니까 과태료인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계약을 원인으로 아까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 가지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를 해버렸어요. 30일 이내에. 그러면 이 신고는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죠. 신고 의제. 네, 신고한 걸로 본다 이 말이지. 신고 의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은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속이 있죠. 그 다음에 경매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판결이라는 게 있죠. 판결.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한매권 행사라고 있어요. 한매권 행사. 여기다가 최근에 들어간 것이 건축법에 따른 신축이라고 있어요. 증축이라고 있어요. 개축이 있고요. 재축이라는 게 있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지금 이거 했습니까? 공부했습니까? 이거? 안 했습니까? 했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개축이 나왔네. 그러면 계약 왜구나라고 풀으시면 되죠. 푸시면 돼. 개축이 뭐니? 이렇게 안 물어봐. 아시겠죠? 자, 외국의 영주권 취득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외국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시민권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겠지. 외국인이 안 됐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 되겠죠? 요거. 자, 하나 더 있다, 이제. 하나 더 뭐냐 하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가,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 자,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인데,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는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저기에도 토지가 있습니까? 저기 부동산 등에도 토지가 있습니까?
저기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토지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이 있어요. 그게 허가 대상 토지라고 보시면 돼. 다른 말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이다.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첫 번째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다. 두 번째는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세 번째가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다 중요하죠. 네 번째가 야생생물. 야생생물이에요. 동물 아니고 생물 특별보호구역이다. 네 군데인데 이 네 군데 지역구역에 있는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뭐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네 군데 이외에 있는 지역구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공원보호구역 없죠 여기에. 공원보호구역은 신고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신고라고요. 어? 여기 네 군데 있는 지역구역은 허가입니다. 이거 외워놔야 되겠네. 자, 외운다. 어떻게 외우냐 하니까 앞머리를 한번 따볼게요. 여기 보면 생군 하면 말이 안 되죠. 생군 말이 안 되죠. 군을 뭘로 발음해야 하면 굴로 발음해야 돼요. 굴. 그러면 생굴이 돼요. 생굴. 생굴은 알죠? 생굴을 묻냐 이 말이에요. 생굴을 어떻게 했냐고? 묻냐고. 표준말로 하면 생굴 먹었니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굴 어떻게 하냐고? 묻냐. 생굴 묻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생굴 묻냐. 생굴 묻냐 지역구역은 뭐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굴 묻냐. 아시겠죠? 생굴 묻냐. 자, 그래서 허가를 신청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허가의 신청. 자,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서에다가 플러스 여기도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서류를 다 첨부했잖아 지금. 어떤 서류? 중요하죠. 당사자 간,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중요한 지역구역이니까. 자, 대리인 신고는 똑같습니다. 대리인 신고는 똑같기는 안 적을게요. 대리인 신고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조치사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15일. 민원 처리에 관한 기간이 있어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기간 15일. 15일. 자, 그런데 위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위반. 위반을 한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 허가를 안 받은 거죠. 허가를 안 받고 계약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예요. 그럼 위반했죠? 그러면 요거는 가태료가 아니고 형벌이에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2대2, 2대2, 2대2. 2대2입니다. 가태료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특징이 있겠죠? 뭐냐 하니까 이 생굴 묻냐 이 지역이요. 이 지역이 뭐랑 겹치냐 하니까 우리가 넘어간 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겹쳐요. 그러면 둘 중에 먼저 받으면 돼 허가를. 그래서 토지거래 만약에 허가 받았다.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받았잖아요. 허가 받았죠. 그럼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야. 허가 어제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신고 어제 됐듯이 이거 허가 받았죠. 허가구역이라 가지고 그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요거 세 개죠. 외국인 등하고 신고 그다음에 허가 여기에서 몇 문제?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깔끔하게 한 문제 나와. 요걸 맞춰줘야 된다. 한 문제가 굉장히 아쉬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문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밑줄 또 그어볼게요.
403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요. 자, 외국인 등이 나와 있는데, 자, 칠판에 적은 것대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아.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외국인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니까 개인으로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그죠? 이게 개인이잖아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자, 이제 법인 단체로서는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3번에 보시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이 됐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원,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다. 외국인이 그러면 외국법인 단체가 되는 거고,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자,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보유하든지 아니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보유하든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외국 정부가 나오고 동그라미 5번에 국제기구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칠판에 적혀 있는 요 내용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큰 2절에 보시면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취득의 원인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계약이 원인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조 밑에 두 번째 줄에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런데 신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신고를 안 하거나 나오죠. 거짓 신고했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이 뭐죠? 자, 부동산, 동그라미 5번, 첫 번째 줄 끝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매매 계약이라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네. 그러면 이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한 것으로 보겠죠. 취득 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자, 거기 계약 이외의 원인을 적어놨는데 조문에 한번 보세요. 0제5조에 보시면요. 자, 1호에 보면은 뭐라 돼 있어요? 1호에 한매권 행사부터 나왔네. 한매권 행사고 2호가 판결이고요. 3호가 합병이고요. 4호가 자, 건축물, 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나왔죠? 자, 그 밑에,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그 앞에 상속 경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 경매, 판결, 합병, 한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래 보시면 돼. 요게 나왔을 때는 아, 계약 외의 원인이구나 판단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거기에 세 번째 줄의 끝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이 말이겠죠. 뭐 상속 같으면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라고 나왔죠. 경매 같으면은 경락대가 완납시 나왔고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7일로부터 6개월 이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네. 그러면 얼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양가로 3번에 가보세요. 계속 보유입니다. 자, 외국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건 네 번째 줄에 나와요. 언제까지?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마찬가지 신고 안 했죠? 거짓 신고했죠?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심화 부분 보세요. 심화 부분. 요런 내용이 총 3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3번이 나오냐 하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도 외국인이 해라고 했죠? 그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신고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에서 신고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허가 있죠? 내가 허가 했을 때 이거 허가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3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3번이 나와 보시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신고 간청이 밑줄 거 볼게요. 그 심화 안에 0제3조에 신고 간청이 밑줄 긋고 자,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신고 받았다는 거죠. 외국인 두 번째로 외국인 등이 취득 신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밑줄 거 볼게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어디에다가 제출하냐면 신고받은 내용을 특광도 특도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밖에 없죠. 내용밖에 없죠. 시도인사라고 못 부르는 거지. 자, 한 사람이 누가 빠졌어요? 특시가 빠졌죠. 자, 특시도 원래 신고 완청이에요. 원래 특시 자체가 신고 완청이죠.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을 한다. 그런데 다만 그 밑에 줄에 특시는 누구한테 제출해?
직접 국장에 제출한다. 이것도 물어봤어 우리 시험에. 직접 국장에 제출한다. 특시는 직접 국장에 제출한다. 자, 그리고 5항에 보시면요. 제출받은 특광도 특도는 마찬가지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용을 국장에게 제출한다. 이런 말이에요. 되죠? 특시는 바로 국장에 제출한다. 이런 내용이 2번 더 나와요. 나중에.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나왔네. 0제5에 보면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에서 똑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제 허가 가볼게요. 허가. 자, 거기 조문 제9조에 보시면 2번째 줄에요. 다음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지역구역에 대해서 그 밑에 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신고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제가 칠판에 적은 제일 밑에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이랑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겹쳐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은 것을 본다 이 뜻이야. 안 봐도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어느 지역구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 생굴 문야로 외웠죠. 1호에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먼저 나왔고요. 2호에 보시면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3호에 보시면 생태경관 보전지역. 4호에 보시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굴 문야로 암기를 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공원보호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0제6조에 보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니까 신고관청에서는요 신청일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가보니까 사항에 또 앞에서 했던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 신고관청이 신고받은 허가받은 내용, 허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하고 특시는 바로 국장에 제출하고 제출받은 특광도 특도는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장에 제출한다. 똑같죠? 3번 다 나왔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했다 그 뜻이야. 양가로 1번입니다. 위반시 제재다 이 말이겠죠. 위반시 제재.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형벌이라고 했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다. 당연히 허가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계약 체결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심화 부분에 한번 보세요. 자, 허가 신청 시 구비 서류라고 돼 있잖아. 우리가 무슨 서류를 첨부하라고 했잖아. 신청할 때. 그래서 허가 신청하거나 그다음에 신고할 때 뭐 첨부하라고 했죠. 그때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취득 그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서명 날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라고 했잖아. 자, 가에 보시면요. 증여다 그러면요. 증여는 계약입니까? 증여는 계약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를 첨부한다고요. 맞죠? 상속이다 그러면 해당 서류로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매 경락결정서. 판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돼 있어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에 보시면은 판결 나오죠. 판결은 판결문이 필요하다. 판결문. 바에 보시면은 합병이다 그러면 합병사실 증명서류가 될 것이고. 자, 2호에 보시면 계속 보유다 그러면 뭐 두 번째 줄에 외국인 변경 증명 서류라고 돼 있죠. 그리고 3호에 보시면은 허가 신청이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7, 8에 제가 다 적어놨어 지금. 자,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3항으로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 보세요. 취득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이 조치사항이네. 취득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또는 허가 신청 허가증 발급이네. 자, 그 사항을 보시면은 외국인 등의 위임받은 사람
이게 대리인이에요. 맞죠?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자, 본인의 신분증을 당연히 첨부를 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 말이지. 1호에 보시면 외국인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랑 2호에 보시면 외국인 등의 신분증 사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 됐고 이제 상호주의가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보복주의인데 너희 나라 땅 못 사게 하면 너희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 땅 못 사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자국 안의, 이 말은 다른 나라를 말해, 자국 안의 토지 취득,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개인, 법인단체,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만 헌법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을 이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보시면 돼. 상호주의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네. 자, 오늘 배운 것까지만 풀어볼게요. 자, 오늘 5주차 다 풀었습니까? 혹시 5주차? 5주차는 다 풀었죠?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다 풀었죠? 대화태력까지 다 풀었죠, 그때? 객관식까지 다 풀었죠, 객관식까지. 자, 오늘 6주차. 6주차에 보시면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네, 그죠? 자, 1번에 보니까, 네,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업이 중개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거래당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지. 신고 의무자라 이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이번에요.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3천 이하입니다. 자, 3번에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다. 그럼 매수 용도란 표시하라고 했죠. 작성 방법에서 맞고. 4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전자문서의 신고 제외하고 제출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대행할 수 있다 돼 있네. 중개보조원 때문에 틀렸네. 중개보조원 들어가면 안 되죠. 5번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래. 표시해가지고 신고에 작성해야 되는 거 맞네, 그지? 6번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거래 대상 면적에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 적는데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합니까?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기재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7번에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승인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입니까? 요걸 뭐라 불러? 분양권 전매라고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입니다. 맞아. 8번에 외국인 등이 경매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경매, 이게 뭐야? 경매가 뭐야? 경매가 딱 나왔죠. 그러면 계약 외구나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경매로 부동산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죠. 틀렸고. 9번에 외국인 등은 부동산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법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한 곳으로 보죠. 한 곳으로 보죠. 그래서 X. 10번에 허가구역이네. 10번, 11번, 12번. 허가구역이네. 그죠? 자, 이거는 허가구역 하고 나서 풀게요. 자, 13번. 이거는 보니까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한 내용은 옳은 건데 1번 보세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단체는 외국인 등이 해당이 되겠죠. 이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일단 60일. 이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보니까
자,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 몰라 지금. 그렇죠? 무슨 계약이면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 그러면 30일이 맞아요. 근데 무슨 계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60일로 봐야 돼. 되겠습니까? 3번에요.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이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신고 없이 취득했다. 그럼 얼마? 계약 외의 원인은 얼마?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300 아니고 100만 원의 과태료. 4번에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했네. 1대1입니까? 2대2잖아요. 2대2. 5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있죠.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네. 되겠죠? 답은 1번이었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다음 주에 들고 와야 되겠네. 허가구역 하고 나서 풀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갖고 오는 방법은 쉽다. 어떻게? 책에다가 꼽아놓고 사물함에 넣어놓고 가세요. 책을. 그럼 책도 안 갖고 올 일도 없고 그대로 다 들고 오면 되니까 집에서 공부 안 할 거잖아. 괜히 들고 갔다가 책 그대로 갖고 오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허가구역 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할 건 없어요. 앞부분에는. 실무 쪽에 앞부분에는 할 거 없어 별로.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랑 주로 해야 될 게 이제 분묘기지권 장사대행하는 법률 요거 위주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